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우려감 선반영 구간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무엇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로 선반영이 됐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뭐 항상 이제 시장을 워낙 또 강세로 혼자다 보니까 좀 상방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조정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인버스를 적극적으로 하방에 좀 베팅하는 것보다는 그 현금 확보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하방을 좀 적극적으로 좀 베팅은 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한 2, 3% 정도는 더 빠지긴 했어요. 저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4, 5%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추세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오히려 그때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이야기 좀 드렸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지수보다는 지수 자체가 하단 때는 좀 더 빠졌습니다. 한 3% 정도 더 빠졌는데, 중요한 건 다시 지금 최근에 다시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예상했던 그 지수 하단 때까지는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 변동성이 분명히 커진 건 맞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증시가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시그널이냐라는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다.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흐름이라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흔들렸어야죠. 특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뉴욕 증시에 대한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게, 그렇게 됐다면 우리 시장 또 이거는 그냥 단순한 하락은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시장이 드디어 이제 밸류에 좀 관심을 두고 버블의 붕괴에 대한 우려감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낙폭이 컸지만 단기에 중요한 건 뉴욕 증시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원래 네. 시장이 좀 빠지는 과정에서 네. 네, 네, 지금 전화 상태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좀 정리해 볼게요. 우려감이 선반영이 됐다, 이런 시각으로 오늘 한마디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의 문서준 전문가는 시장 강세론자입니다.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갈 것이다. 하반기에도 시장 강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이퍼링이라든지 시장의 전반적인 우려감이,으로 인해서 그동안 빠졌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실제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으로 우선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 시장의 조정 양상 속에서 우리만 밀렸다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인데,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 또 그 부분들이 함께 제가 반대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밀리게 되면 그것이 문제일 텐데, 우리 증시가 유난히 좀 크게 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시 좀 연결해서요, 이야기 좀 더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연결되셨어요? 네네. 네, 그러면 저희 좀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와 또 해외 증시 간의 괴리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멈췄는데요. 좀 더 이어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증시가 같이 동반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면 이건 버블의 붕괴 추세 하락의 전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특수하게 더 많이 밀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만의 특수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매도 리포트, 그러니까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매도 리포트까지 같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수 대형주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기에 대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면 이거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그렇게 큰 변동성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버블의 붕괴에 대한 우려감, 하락 추세에 대한 전환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달러화는 제가 예상했던 가격대 1180원 수준에서 지금은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우려감이 선반영됐다라는 구간이라고 말한 이유는, 시장이 우려했던 거는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감이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주에 선반영이 됐죠. 왜냐하면 사실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의 시그널은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7월 FOMC 회의에서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거는 사실 시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시장은 7월 FOMC 회의는 뭐 별게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사록이 공개되니까 생각보다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했구나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작용을 했고 이 부분이 달러를 급등시키면서 이머징 쪽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왔던 부분, 그러면서 뉴욕 증시도 좀 흔들렸던 부분인데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연내를 한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은 지금 이제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내는 할 것 같다. 다만 6개월 안에 끝내는지 아니면 1년 안에 끝내는지가 중요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빨리 끝나면 금리 인상은 빨리 하는 거고 테이퍼링이 늦어지면 금리 인상은 늦어지는 거니까 이제 속도가 중요한데 속도적인 부분은 사실 이번 이 잭슨홀 미팅에서 결정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잭슨홀 미팅은 뭐 별게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지금 금요일 날 카플란 총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매파적인 인사인데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을 했죠. 그러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도 일정이 줄었습니다. 원래 3일 정도 하는데 하루로 줄었죠. 이 부분도 별다를 게 없을 거라는 걸 시장이 예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을 미리 이제 지난주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거냐는 거죠. 물론 지금의 반등에 대한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빠졌다. 특히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보다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정 수준은 보정하는 흐름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V자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지금의 하락이 최근의 하락이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은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특히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달러는 점진적으로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2013년에도 테이퍼링 관련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엔 테이퍼링을 할 때 의외로 달러는 강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달러의 강세의 전환은 금리 인상을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히려 테이퍼링을 할 때 테이퍼링이 결정되면 테이퍼링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동성을 그러니까 공급하고 있는 유동성을 줄이는 거지 뿌려져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뿌려져 있는 부분은 흡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통화 정책은 긴축 정책은 아니라는 걸 시장은 잘 압니다. 그만큼 경기가 회복됐다는 건 알고 그렇다면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러는 좀 약세로 오히려 테이퍼링 기간이지만 달러는 약세가 나온다라는 거. 그때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많이 했다라는 거. 실제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미국만 좋아지는 시장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특히 테이퍼링이 결정되고 나면 오히려 더 달러는 약세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결국엔 외국인들은 다시 이머징 쪽으로 들어온다. 우리 시장으로도 들어온다라고 보고요. 반도체 관련 부분을 많이 제가 어제도 좀 이야기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지만 오늘 물론 뉴욕 증시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우리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쪽은 비메모리 쪽인 거고 우리는 이제 메모리 쪽이니까 비메모리 쪽의 업황이 굉장히 좋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제가 항상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볼 때 메모리보다는 제가 비메모리 쪽이 훨씬 더 좋다. 비메모리 쪽을 좀 보자라고 많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확실하게 노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반도체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비메모리 관련 쪽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매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메모리 쪽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히려 종목 교체 쪽으로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리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로 좀 이동하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럼 지금은 팔 때가 아니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래 SK하이닉스를 10만 원 미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보고요. 지금 구간에서 SK하이닉스를 매도한다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7만 원대를 볼 수 있는 게 흔한 기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매도할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SK하이닉스는 다시 12만 원 이상은 올라간 자리는 나온다라는 거. 삼성전자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9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그 두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매도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홀딩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상반기에도 결국에는 지수가 박스권을 기록을 하면서 여러 번 조정받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올라갈 거야 이런 시각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주변 상황을 보면은 하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간략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계단식으로 꺾인다 혹은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쪽이 있고 또 워낙에 시장 좋게 보셔가지고요. 그렇다면 이번 조정은 이번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상승 추세까지 회복되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9월 FMC 회의 전까지는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박스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9월 FMC 회의 이후에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나면 시장은 그때 모든 악재를 털어버리고 오히려 악재의 노출을 인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좀 추세적인 상승, 그 추세적인 상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이 저는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떤 의견이신지 명쾌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